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노인들을 등쳐서 실적을 올리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깐만, 노인 등치는 주체가 회사라. 예, 회사. 그래요? 어느 회사요? 큰 기업들이에요. 예. 예. 먼저 준비한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사는 일용직 노동자 남모 씨. 생활비가 모자라 외식도 안 합니다. 데이터 요금이 걱정돼 유튜브도 안 봅니다. 그런데 한 달 통신비로 내는 돈이 26만 원이나 됩니다. 무슨 요금을 이렇게 많이 낼까? 휴대폰 2대 요금이 18만 원,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요금이 8만 원. 남 씨가 살던 고시원은 초고속 인터넷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KT는 공유기와 셋톱박스를 그냥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설치도 안 했는데 개통 처리하고 요금만 챙긴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요? 아니 네. 설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요금을 받아요? KT에게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KT가 기가 인터넷 설치가 안 되는 곳에 기가 인터넷 상품을 팔았다는 뉴스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예 설치도 안 하고 개통 처리해서 요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년 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 동포 남모 씨가 서울의 한 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리점이 권유해준 그 119만 원짜리 최고급 휴대폰을 그리고 별 필요도 없는 5G 무제한 요금제로 개통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예. 대리점이 이렇게 영업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석 달 뒤에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지 잘 안 터지니까 다시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예. 대리점에서 새 폰으로 다시 교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장난 휴대폰을 반납받고 새로운 번호로 개통을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남모 씨의 고장난 휴대폰 요금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허, 참. 심지어 반납받은 휴대폰은 대리점이 중고로 팔아서 돈도 챙겼고요. 네. 앞에서 휴대폰 2대 요금이 18만 원이라고 오디오에 나왔는데요. 이 중 한 대가 고장난 휴대폰, 남모 씨 손에 있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입니다. 대리점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들의 판매에서 가입한 그 소비자의 통신 요금의 일부를 자신들이 그 영업 수당으로 챙기기 때문에 대리점 KT 대리점이라는 네, 거예요. KT 그러니까? 대리점. 예. 네, KT 대리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모 씨 같은 경우는 설치도 안 된 초고속 인터넷 요금, IPTV 요금 8만 원,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2개월 동안 KT에 낸 돈만 248만 원이에요. 어이구. 이분이 한국말이 서툰 중국 동포고 또 예. IT나 스마트폰 지식이 부족한 노인이잖아요. 예.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인터넷과 SNS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KT는 뭐라고 합니까? KT는 처음에 계약서를 썼으니까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대리점 같은 경우에 남모 씨와 휴대폰 개통 관련 가입서를 쓸 때 강요와 강압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가입서류에 추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서명도 받았다 그래요. 예. 이걸 근거로 KT 고객센터는 계약서를 썼으니까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문제는 뭐 계약서를 썼던 당신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MBC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부당한 영업을 인정하고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런데 부당한 영업이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상해 드리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근데 아까 네. 이야기 시작하면서 회사들이라고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KT 말고 또 있어요? 국민은행이 또 있습니다. 왜요? KB 여기는 또 국민은행. 왜요?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3년 전 74살 김모 할머니가 KB국민은행에서 계약한 금융상품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150개 중대형 벤처기업의 주가를 예측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결국 2년 만에 수백만 원의 원금 손실이 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최근 중도 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더해져 7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4년간 김 할머니는 증권 투자 신탁 37개, 상장 지수펀드 혹은 증권 43개 등 무려 80건의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8건이라고, 80건이라고요? 80건, 70대 할머니가. 이거 들으니까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해지했던 김모 할머니가 KB국민은행과 해지했던 한 계약서를 보면 KB국민은행은 70대 할머니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졌고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계약서 내용만 보면 전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새벽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제 그 전후 과정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은행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은행 수익을 내주려고 좋은 의도로 권했다. 가입 절차 모두 합법적이었고 일부 상품에서도 수익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누리꾼 말처럼 KT 대리점 국민은행 직원들 부끄럽지 않을까요?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더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해도 좀 너무한다. 네. 그렇잖아요. 노인들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이러면 됩니까? 참고로 올해 4월에 금융위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추진해 왔었는데 발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